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2월 8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폭증, 하락률 여전, 일부 반등. 이것이 지금 대구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세종시도 살펴봤었어요. 이것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인가? 아니, 아직 하락이 여전한 것인가? 어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보던 모습은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가로축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은 하락하는 국면, 이 침체에 해당하는 국면, 그 다음 지금 불황으로 접어드는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 파월 의장도 이야기했어요. 금리 더 올린다. 근데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금리 올린다는 것 무시하고 일단 주가는 올랐어요. 우리도 금리를 올릴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우리는 5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가격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래 흐름 갑자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습은 일부 반등하는 모습, 아니면 야 다 반등이 시작했다. 지금 요 1국면으로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오르는 이 국면으로 바로 가는 걸까? 이 4국면에서 이쪽으로 바로 건너가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또다시 폭등세를 또 장기간에 걸친 이걸 이어간다고요? 세종시가 하락을 시작한 지, 주간 실거래 지상으로 하락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8개월 정도. 21년 5월부터 하락을 시작했었거든요. 대구는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아마 21년 11월경부터 했을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1년 2개월 만에 10년간의 상승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하락을 마무리하고, 또다시 상승의 이 순환을 돌린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죠. 지금 우리는 침체기, 그 다음 불황기와 회복 진입기, 뭐 이런 모습들 언제까지인지 조금 더 앞부분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지나갈게요. 지금 4국면에서 침체 본격화 단계에 급매로 물량을 던지면서 가격을 하락을 촉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봐왔어요. 이제 우리는 5국면을 보지 않을까. 5국면, 물론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분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무리한 부채로 집을 샀던 사람들 여전히 물건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가격은 여전히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완화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한다. 지금 그 6국면의 느낌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많이 풍겨오는 것 같습니다. 5국면 본격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내년 총선 때 분위기를 다시 살려내고자 또다시 규제 해제책을 많이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규제 해제책 굉장히 많이 들고 나왔어요. 무엇보다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이상하게 하락하고 있는, 언제까지 이 상태가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매도 현황들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물량 예상대로 수요일 큰 폭으로 증가해서 연중 최고치 올라섰습니다. 31,831건. 전세 물량 연중 최고치에서 한 건 모자라는 상태. 12,075건. 요거는 뭐 거래량 계속 흐름을 추적하지 않더라도 예상 곡선 있죠. 예상선인 요 선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은 연중 최고치에서 살짝 모자라는 상태. 연중 최고치로 올라섰더라고요. 7,967건. 설날 이후에 줄어들었던 물량들 다 정리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물 줄어든다, 이것은 거짓. 매물이 줄어든다,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 거짓. 거래량이 늘어난다, 진실.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일부 반등한다, 일부 진실, 대다수는 거짓. 요 정도 정평이 되겠네요. 거래량 69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70건에 육박하는 하루 거래량. 지금 이 상태로 며칠 안 있으면요, 벌써 1월의 거래량은 작년 동월, 전년 동월을 뛰어넘게 됩니다. 지금 요렇게 표시해 놓은 거 60, 40, 40, 40, 40 요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거래량이 20% 정도 증가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네요. 30% 이상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부산 방송을 할 때는 제가 거래량은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지난 조정대상 지역 해제했을 때 요때 거래량이 어딘가요? 뭔가 살짝
살짝 잘못했나요? 네, 여기서 거래량이 20% 정도 증가하는 그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뒤에 가서는 30% 정도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범어 11억, 여전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편현시장 범어 6억 안 되게 거래되었던 것도 있죠. 그렇게 치면 또 일부 반등했는 느낌도 나고, 수성 롯데캐슬 더퍼스트 많이 떨어진 느낌 나죠. 여전히 40% 이상 떨어진 느낌 나죠. 상인역, 모아일과 바크뷰 가격 한 15% 정도 떨어졌는데요. 요거 왜 그리 조금 떨어졌지 싶어서 보면 직거래. 진천역 AK그램 폴리스 거의 40% 정도 떨어졌죠. 여전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성하늘 제르레브 요것도 직거래일 거예요. 요거 볼 것도 없어요. 감삼도 삼성 브리티시 용산 35평형 거의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일부 반등 느껴짐 나나요? 일부 반등 느낌? 대신 센트럴 자이 4억 5,500 일부 반등 느낌 나나요? 30% 정도 하락. 이편의세상 두리역 신규 거래 4억 5천 74제곱미터. 삼덕 정아람 34평형 30% 이상 하락해서 4억 4,300. 또 다른 것은 4억 3,900. CG 반도 유보람 35% 정도 하락해서 4억 3천. 대구 월베이츠 아이파크 4억 2,300. 조금 일부 반등한 느낌이 있죠. 4억 아래의 거래도 있었으니까요. 네, 35% 정도 하락. CG 3차 서한이 다음 30% 정도 하락해서 4억. 코롱하늘채 6억 2,400에서 35% 정도 하락해서 4억. 요것도 직거래였어요. 요거 왜 이렇게 셋빙인데 왜 이렇게 저희 4억밖에 안 한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직거래였습니다. CG 3차 태왕 하이츠 20% 정도 하락해서 3억 8,500.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34평형 6억 3천에서 40% 정도 하락해서 3억 8천. 봉도 가정파크 드림 28평형 30% 정도 하락해서 3억 8천. 여전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30에서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아주 일부 10% 정도, 40% 이상 하락했다가 10% 정도 반등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하락은 여전하더라. 이안 동대구 근래에 막 한 3억 8천 이렇게 하락했던 가격이 기억나는데요. 3억 7,500까지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다른 거 3억 7천에 거래되기도 하고요. 거의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봉도 가정파크 드림 35% 정도 하락해서 3억 6,300 28평형이었고요. 남산 이편한 세상 25평형 3억 6천. 요 느낌이요. 어제 세종시 영상 보신 분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쯤에 있는 소형평의 가격이 3억 중후반 3억 중후반 느낌인데요. 세종시도 요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과거에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대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어디를 투자를 할 것인가 놓고 봤을 때 갭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세종시에 투자하려면 비용이 한 2배 정도 더 들어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육아읍 복리 제일풍경채 센트럴 33평 가격 30% 가까이 하락해서 3억 2,700. 일부 약간 반등한 느낌 들기도 합니다. 복현 푸르지오 40% 정도 하락해서 3억 2,300. 성당내면 이편의 세상 거의 40% 가까이 하락해서 3억 2천. 극동스타 글래스 남산 24평형 거의 40% 가까이 하락해서 3억 1천. 근데 같은 3억 1천, 3억 2천 가격인데 이 소형평형의 가격 아니면 국평의 가격, 물론 연식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소형평형과 국평은 차이가 제법 크거든요. 이 월베이츠 아이파크 소형평형의 가격이 3억 1천. 시내권하고 맞짱 뜨는 이런 가격. 아직도 학교 이슈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번에 그 댓글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사립학교가 이전에서 오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2월달에 확정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 발표는 나지 않은 상태. 건당 거래 대금은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3억 2천 그 이상 수준까지도 계속 올라가 있고요. 거래량 2천건 여부 돌파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지금 미친듯이 거래량이 늘어나도 요거 한 1200건 정도 나오려나? 아직까지 분위기를 반등시키기에 아까 이 순환 주기를 그려놓고 봤을 때 거래량이 이 반등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느낌. 아직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별표에서 또 다른 별표로 넘어가는 단계. 여기서 만약에 특별한 무슨 시장의 분위기 반전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 실망하는 매물이 나오면서 입주해야 되는 물량이 워낙에 많잖아요. 급격하게 또 던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가격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금 사면 나중에 또 이렇게 오른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 오긴 와요. 근데
지금 이 가격대라고 믿고 샀는데 기다리는데 이런 상승 흐름, 네,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가는데 한 4년 정도 세월은 더 지켜봐야 될 수 있거든요. 요 순환주기 한 칸당 지난 10년간의 상승 뭐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요 한 칸당 거의 2년 가까이 움직이거든요. 대구는 지금 아직까지 2년의 흐름도 채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조급합니다. 다 조급해요. 워낙 급격한 상승을 봐왔기 때문에 인내심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비중은 거의 5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6억 이상 비중도 제가 요 지점을 보자. 150건을 돌파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여전히 멉니다. 6억 이상 비율은 5% 정도, 분야권 거래량이 제일 활발한 시장 모습이에요. 18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쌍용도 플래티넘 버머 7억 2천, 우와 라고 하겠지만 이거 아마 거의 무피 수준일 거예요. 제가 정확한 계산 해보지 않았지만 가격 무피 수준으로 추정되고요. 청라운동 사업 포렌스트 99제곱미터, 거의 40평의 가격이 6억 4천. 얼마 전까지 84제곱미터 가격이 많이 나갈 때 9억 이상 넘어갔잖아요. 9억 이상 넘어갔었으면 생각해보면 6억 4천, 등날짜리 9평의 가격은 5억 5천. 네, 5억을 넘어가는 것만 해도 대구에서는 야 그래도 한 자리 하는 아파트다, 한 자리 하는 아파트다 이런 느낌. 대다수는 5억 밑으로 지금 내려오는 느낌. 달성 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7억 4천까지도 갔었는데요. 지금 4억 7천 수준까지 거의 3억 가까이 2억 7천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서대구 반도 위보라 센텀, 네, 요거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거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격이 4억 초반 아니면 3억 후반, 층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4억대 외곽의 신축 아파트 4억대의 느낌, 그리고 국평 소형평의 가격은 3억대의 느낌. 전세 거래량 72건, 오늘 매매 거래량 69건이었죠. 매매 거래가 굉장히 많다는 거, 굉장히 많다는 부분 아마 이 전세 거래량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세 거래량도 예전보다는 많은 상태. 원래 이때가 많은 시즌 맞잖아요. 학기를 앞두고 이동하는 많은 시기, 네, 이때가 전형적으로 많은 시기. 근데 3월달만 돼도 거래량이 꺾이기 시작해요.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해소가 안 되는데 매매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을 할까? 갭으로 엄청난 돈을 넣어야 돼요. 나중에 아이파크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 2억 1천, 매매 가격 4억 이 정도예요. 전세가율이 50% 정도 선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갭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2억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조금 지나가서 4억대 중반의 거래 가격이 2억대 중반으로 내려오는 것이 좀 흔한 모습이다. 대신 센트럴자인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7천. 근래 들어서 전세 가격 대출 금리도 굉장히 낮아요. 기준금리가 3.5%인가요, 지금? 3.75%인가요? 네, 근데 전세 대출 금리 낮은 거는 거의 뭐 4%대 초반. 그리고 주택 주담대도 뭐 4% 조금 안 되는 게 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기도 했죠. 4% 살짝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거 지금, 야, 금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전에는 올 초까지만, 아니,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가상금리 은행에서 2%는 먹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엄청난 고금리를 지금 여전히 부담시키고 있어요.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 미끼를 던져놨어요. 금리 낮아졌지, 금리 낮아졌지, 이제 사야지 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주고 있더라는 거죠. 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느낌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올베 2차 아이파크 전세 가격 2억 1천으로 떨어져 있죠. 한창 때의 절반 느낌, 뭐든지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한창 때의 절반 느낌. 나머지 가격들도 2억을 지켜내는 것들, 국평들도 2억을 지켜내기가 여전히 버거운 상태. 월세하고 전세하고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평균 전세 가격 2월달 들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지만 거래량이 아마 더 늘어나면 전세 가격은 조금 더 조정받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거래량 1월달, 2월달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시즌이다. 1월달, 2월달이 과거에도 보시면 1월달, 2월달은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1월달, 2월달. 이때 기회를 놓치면 다음 세입자 구하는 텀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질 수 있다. 당장 3월, 4월 이때 되면 거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월세와 전세 끊임없이 경쟁하는 구도. 3억 미만 비중이 어느덧 80%를 넘어섰네요.
아마 매매 가격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2017년 이전, 이 이전까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 이 비율도 아직까지 올라갈 구간이 조금 더 남아는 있겠구나. 4억 이상 비중도 더 많이 떨어질 것. 이제 10% 무너 더 내렸네요. 월세 거래량 67건. 월세 거래량은 벌써 예년의 평균은 뛰어넘은 모습. 월세 거래량 하면 또 엄청나긴 엄청나네요. 네, 월세 가격, 평균 월세 가격도 어떤 꼭지점은 찍고 내려온 상태라서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